50대 넘으면 친구가 사라집니다. 외로운 노년 대 풍요로운 노년. 차이는 딱 하나. 이것 모르면 평생 외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50대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친구들과 만나면 아픈 이야기만 하고 흩어지면 병원에 가는 자신을 발견하시나요? 오늘은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 특히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0대는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 시기에 돌연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퇴직을 준비하게 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이 투병 중이거나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떠날 자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연이 생겼죠. 하지만 5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기존의 관계마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남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통화 목록을 내려보면 연락할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카톡방도 점점 조용해집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점점 외로워지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뭐.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관계를 방치하면 사라지는 것이고 관리하면 유지되는 것입니다. 50대는 단순히 기존 관계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문지방을 넘는 시점입니다. 남은 30년,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죠. 혼자 외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중년 이후의 관계 재정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며 치매 발병률도 낮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7개의 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아닙니다. 친구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의 추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일부입니다. 친구들은 내가 잊고 있던 과거를 되살려 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기억하지 못할 순간들을요. 20대 때 함께 밤새워 이야기하던 꿈들, 30대 때 서로 격려하며 견뎌낸 힘든 시간들, 40대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되살아납니다. 야, 너 그때 이랬잖아. 아, 맞다. 우리 그때 그랬지.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집니다. 이것을 인생의 모자이크라고 부릅니다. 친구들은 내가 잃어버린 조각들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완성할 수 없는 그림을 함께 완성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친구들이 우리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친구의 결혼이 나의 결혼 결심에 영향을 줍니다. 친구의 이직이 나의 커리어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친구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나에게도 전염됩니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50대, 60대에 혼자 변화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운동할까? 우리 같이 뭐 배워볼까? 이런 제안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는 더욱 특별합니다. 젊은 친구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반대로 나보다 나이 많은 친구는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아, 10년 후 내 모습이 저럴 수 있구나. 저분은 이렇게 나이 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지평을 넓힌다고 표현합니다. 친구는 나를 한정된 세계에 가두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줍니다.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돈? 건강? 아닙니다. 바로 친구였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으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친구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그때 연락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오랜 친구가 떠오르나요? 학창시절 친구, 군대 동기, 첫 직장 동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요? 1년 전, 5년 전, 10년 전, 너무 오래됐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연락하세요. 야,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정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인생은 혼자인 인생과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분명 행운입니다. 하지만 그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긍정적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정의 법칙입니다. 우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적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지치고 무너집니다.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상대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도움받고 싶으면 상대를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받고 싶으면 상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배려해? 맞습니다. 50대가 되면 누구나 힘듭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가족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견디기엔 너무 버거운 시기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연락하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 한마디를 보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저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나를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오랜 친구로부터의 연락은 더욱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만났을 때 내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요즘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이 기쁜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친구가 실수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힘들었겠다. 많이 고민했을 텐데. 공감과 이해가 우정을 깊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신뢰 지키기입니다. 친구가 털어놓은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비밀을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이것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성장하기입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친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배려심 있는 사람은 배려심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불평하고 불만만 늘어놓다가 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하지만 그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그룹은 슈퍼 친구입니다. 이름부터 특별하죠? 슈퍼맨처럼 내 인생을 구해주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슈퍼 친구는 누구일까요? 오랜 세월을 거쳐 검증된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혹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친구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를 위로해 줍니다. 힘들 때 찾아가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줍니다. 내가 틀렸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일단은 내 편입니다. 둘째, 유쾌한 기억을 함께 나눕니다. 이들과 만나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재미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함께 웃습니다. 셋째,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아끼고 생각해 줍니다. 이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슈퍼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3명, 5명, 많아야 10명? 그 정도면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중한 친구들과 연락이 끊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각자의 인생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50대가 되면 남은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늦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살아있는 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연락할까요? 간단합니다. 전화하세요. 문자가 아니라 전화입니다.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야,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세요. 밥 한번 먹자. 커피 한잔 하자.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 너 기억나? 우리 그때, 맞아. 그때 정말 웃겼지.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20대, 3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을 인생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문예부응처럼 내 인생이 다시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슈퍼 친구와의 재회는 단순한 추억 여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동료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자주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세요.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 만나고 다시 연락이 끊기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슈퍼 친구는 여러분의 노년을 함께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노년과 풍요로운 노년의 차이는 바로 이 슈퍼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야, 오랜만이야. 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삽친구입니다. 이 표현이 좀 독특하죠? 삽이라는 것은 땅을 파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삽친구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을 때,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시체를 묻어야 할 때 기꺼이 삽을 들고 와줄 친구.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절대적인 의리와 충성심을 가진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위험이 따르더라도 나를 도와줄 친구. 솔직히 말하면 이런 친구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삽 친구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의 남루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초라해도 나를 밀어내지 않는 친구. 50대가 되면 누구나 남루한 모습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패기는 사라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가족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체면 때문에 힘든 모습을 숨깁니다. 친구 앞에서도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내 빤스 바람 모습을 봐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자 그대로 속옷만 입은 모습,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봐도 여전히 나를 친구로 대해주는 사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50대 남성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집도 넘어갔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업은 왜 했어? 이런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우리 집에 와서 지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동안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게 삽친구입니다. 거창하게 큰 돈을 빌려주거나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나요?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인가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구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았나요? 귀찮아하지 않았나요? 친구의 실패를 보고 속으로 안도하지 않았나요?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비겁합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삽친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신뢰를 쌓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진심을 다하세요. 그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힘들 때 그들도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삽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축복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손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SNS에서 차단하고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는 것.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손절합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손절합니다. 피곤하게 만들면 손절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나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세대에게 이 손절 문화는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80세, 90세를 넘어섭니다. 50세라면 아직 30년, 40년이 남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요? 또 하나의 변화는 가족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셨습니다.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누가 나를 돌봐줄까요? 가족이 아니라면? 답은 관계 네트워크입니다. 친구들, 이웃들, 동호회 사람들, 새로운 인연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나를 받쳐줍니다.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복지적으로도.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좋은 관계망을 가진 노인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고립된 노인은 빠르게 노쇠하고 치매 위험도 높습니다.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런데 손절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70대, 80대가 됐을 때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다 놓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손절의 시대에서 연결의 시대로. 기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 물론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해로운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학대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피곤하다, 귀찮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맞지 않아도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의 시대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기존 관계를 회복하세요. 멀어진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하세요. 둘째,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 새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셋째,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이런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SNS를 활용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SNS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50대, 60대도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합니다. 이런 도구로 관계를 유지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모임. 이것이 관계를 지속시킵니다. 손절은 쉽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하지만 연결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듭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 풍요로운 노년, 행복한 노년, 이 모든 것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50대가 넘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확 줄어듭니다. 직장도 없고, 자녀도 독립했고, 새로운 환경에 놓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나이 들어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노리거나, 외로움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때는 안전한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곳이 학습 공동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함께 무언가를 배우는 모임입니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첫째, 노인복지관입니다.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서예, 그림, 노래, 댄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등등. 둘째, 평생학습관입니다. 각 지역 구청이나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외국어, 악기, 요리, 운동 등. 셋째, 도서관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등이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넷째, 사이버 대학입니다. 온라인으로 정규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젊은 학우들도 만나고 새로운 지식도 얻습니다. 다섯째, 동호회입니다. 등산, 사진, 자전거, 낚시 등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 대화가 잘 통합니다. 왜 이런 곳이 안전할까요? 첫째,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배우고 즐기는 게 목적입니다. 둘째, 건전한 활동입니다. 도박이나 음주 같은 위험한 활동이 아닙니다. 셋째, 공개된 장소입니다. 복지관, 도서관,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만납니다. 은밀한 곳이 아닙니다. 넷째, 여러 사람이 함께합니다. 1대1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이니 더 안전합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울 대상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고 공감이 잘 됩니다. 함께 배우고 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과제를 같이 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여행을 가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급속하게 친밀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서 평생 친구를 만납니다. 60세의 복지관에서 만나 70세, 80세까지 함께하는 친구들.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시작하기 어렵다고요? 처음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이해합니다.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첫걸음만 떼면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구경만 하고 와도 됩니다. 프로그램 안내를 받아오기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 강좌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나 신청해보세요. 가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몇 번 보다 보면 저번에도 뵀죠? 하며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두 달 지나면 우리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우정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취약성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뭘까요?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고 통제하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예민한 거야. 당신 요즘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당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잘못 본 것처럼,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계속되면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이익입니다. 돈을 빼앗거나 재산을 노리거나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당신만 믿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려 합니다. 당신 자식들은 당신을 이용해 하며 가족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다 해줄게 하며 의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그루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루밍은 더 위험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루밍이 뭘까요?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외부와 단절시키고 완전히 지배한 다음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당신에게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죠?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신뢰를 쌓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와 단절시킵니다. 당신 친구들 별로인 것 같아요. 저만 믿으세요.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는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배합니다. 당신 재산 관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저 믿으시죠? 저한테 통장 주세요.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돈을 빼돌리고 사라집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죠? 독거노인을 속여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가로채는 사건들, 모두 그루밍의 피해자들입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빨리 친해지려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진짜 관계는 천천히 깊어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단절시키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좋은 사람은 당신의 관계를 존중합니다. 셋째, 돈이나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을 의심하세요. 진짜 친구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세요. 자식이나 친구가 그 사람 이상해 하면 귀담아 들으세요. 다섯째,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만약 이미 이런 관계에 빠져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 상담가, 노인 보호기관, 경찰 등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즉시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연락을 끊고 만남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신고하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해보세요. 슈퍼 친구에게 연락하고, 삽 친구에게 감사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고, 위험한 사람은 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아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